이창환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라는 과목으로 강의하게 됐는데 오늘 그 첫 시간에는 간단히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간단히 구분하는 그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강의를 어떻게 해갈지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시간에는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첫 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교재를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줌으로 강의를 진행할지 이대로 더 진행할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는 그 교재에 나온 내용을 좀 제가 요약을 해서 제시하는 내용인데 우선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모더니즘은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뭔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약간의 실마리 정도는 이해하는 게 좋을 듯해서 그 교재에 나온 일부 내용을 약간 요약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첫 시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이제 그 탐정 소설, 스파이 소설, 공상과학 소설 이렇게 그 소설을 비교하면서 간단한 이해를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더니즘의 모던 그 소설의 목적은 복합적이면서도 단일한 실제 의미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데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소설이 시작될 때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서 나타나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근데 거기에 하나의 실마리를 가지고서 어떤 열쇠를 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밝혀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가는 소설이 모던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작가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실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고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근데 포스트 모던 소설은 그 반대로 나가요. 전부 하나인 듯한데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제각기 달리 바라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화살표 있는 대로 진리 탐구,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 탐구가 모던 소설의 목표라면 현 진리 체계에 대한 의심과 비판,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이 포스트 모던의 목표가 되는 셈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한두 마디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모던이라는 말, 그 모던 소설은 그런 쪽이고 포스트 모던 소설 그 작가들은 그런 쪽으로 그 이야기를 진행해 가요. 그 다음 단락 포스트 모던 문학은 영원한 진리의 그 모던의 시대 이상을 함축적으로 부정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라는 걸 부정하고 우연성과 일시성. 그러니까 만일에 모던의 그 하나의 진리라면 우연성이 아니고 필연성이겠죠. 그리고 하나의 진리는 일시성이 아니고 영원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던 문학은 필연이 아닌 우연성, 영원이 아닌 일시성,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괄호 안에 보면 필연성이나 영원한 진리는 의심과 질문과 해체의 대상이 돼요. 그게 포스트 모던 문학이죠. 그 다음 단락 포스트 모던 소설은 일시성에 초점을 두는 걸 강조하는데 밖에 있는 유리한 관점으로부터 보는 자세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괄호에서 빈티지 포인트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게 보인다. 하나로 보인다. 이런 게 빈티지 포인트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진리는 하나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근데 포스트 모던 작가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이나 일시적 우연성에 영향받지 않는 영원한 본질은 모던 소설이 추구하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그게 일시성이든 우연성이든 거기에 서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 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작가들은 때때로 어떤 담화라는 건 그냥 이야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실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고 진리는 뭐다 이런 설명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이 포스트 모던 입장이죠. 이성의 표준적 규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닫힌 생각의 구조를 깨뜨려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가 있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국제시장은 사실은 이제 지금 시대에는 어찌 보면은 이제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었는데, 그 많은 격렬한 시대의 격변을 통해서도 그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그 혁명의 시기, 월남전쟁의 시기, 어려운 전쟁 후의 세기를 잘 지켜온 그 아버지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고난과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시대를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그게 국제시장이라면, 그러니까 그것은 모던 소설의 하나의 관점에 조금 가깝죠. 동막골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기존까지는 6.25가 그런 전쟁인 줄 알았는데,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북한군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또 그리고 그 미군도 뭐 이상한 사람도 있었구나. 또 우리 국군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기존에 막연히 생각해왔던 걸 흔들어요. 이런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 작품들의 특징이고, 또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모던한 그런 쪽의 입장에서 있죠. 그래 이런 대충은 이런 정도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화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모던 소설의 가장 대표적 장르, 소설에 있어서 대표적 장르는 탐정 소설이다. 탐정 소설은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이런 실타래 같은 데를 풀어서 뭔가 하나를 밝혀내죠. 하나의 메시지 같은 거. 자, 셜록 홈즈의 모험과 같은 픽션 작품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표면적으로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실제 아래 놓여 있는 숨겨져 있는 진실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를 숨겨져 있는 하나의 그 진실을 풀어내는 것이 탐정 소설이 가지고 있는 묘미이기도 하고 방향이죠. 뭐 그렇다면 그게 모던 쪽이에요. 아무리 불충분한 단서가 주어지더라도 주인공인 탐정은 결국 그 미스테리를 풀어낸다. 인간의 이성과 관찰의 힘으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얼핏 보기에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통합된 전체를 이루어간다. 그런 점들이 탐정 소설이 지니고 있는 모더니즘의 요소들이다. 하나의 메시지, 복합적인 상황을 풀어가면서 하나로 끌고 가는. 자,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소설 형식 중 하나가 스파이 소설이다. 이야기 안에 설정된 현실이 오늘날의 실제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상 이러한 소설의 내러티브에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들어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다. 그것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 그것은 환상의 세계로 드러나게 된다. 스파이는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스파이였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영역 배후에 두 번째 영역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실제 세계보다 악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진정한 세계다. 그러니까 스파이 영화에서는 감춰진 그것이 진짜죠. 진실이죠. 자, 두 영역을 병치시킨다. 병치시킴으로써 이야기는 독자들을 계속적인 불확실성의 상태 속에 잡아둔다. 그러니까 탐정소설과 반대척이죠. 누가 그 중에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사람인가? 무엇이 실제로 진짜이고 진실이며 무엇이 가짜이며 위험한 것인가? 스파이 소설은 우리 자신의 세계에 대하여 똑같은 질문을 갖도록 우리를 끌어간다. 그러니까 기존의 겉으로 다 진실하게 보이는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쪽을 흔드는 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우리도 이렇게 병치된 두 영역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말로 보이는 그대로일까? 의심과 질문, 비판과 해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처럼 정치적으로 복잡할 때는 이런 비판과 해체의 무드가 또 강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상과학 소설은 보다 더 예민한 포스트 모던 장르다. 이것은 모더니즘의 탐구를 더욱더 분명하게 거부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전형적으로 공상과학 소설은 드러난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는 데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제까지 지구와 이제까지 우리 인간들만이 다 어떤 핵심적인 멤버인 줄 알았는데 공상과학 소설은 인간 아닌 어떤 존재를 등장시키고 또 우리가 생각해왔던 지구와 이런 삶의 환경 말고 또 다른 걸 제시하죠. 기존에 우리가 막연하게 이건 줄 알았던 걸 뒤흔드는 그런 것이 이제 공상과학 소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내재하는 상이함을 강조하기 위해 대립되는 서로 다른 세계나 다른 실제를 끌어온다. 공상과학 소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철학적 질문을 던지도록 이끌어간다. 도대체 현실이란 무엇인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어떤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를 뒤흔든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편견을 어떤 굳어진 생각들을 깨트린다는 점에서는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또 엑스파일,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 9.11은 미국의 그 9.11 사태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 사람들 중에 한 10% 이상은 그 9.11 사태가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그래요. 뭐 실제로 그렇다 그러는데 그 엑스파일이 그런 얘기죠. 기존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그게 진실이다 이런 얘기. 자, 우리들 대부분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스파이 이야기를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가장 직접적인 접촉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 시대의 대중문화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세상에 깊이 잠입해 들어오면서 직접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포스트 모던 사주에 노출되는 거다. 요즘도 사회적으로 무서웠던 코로나 사태나 이런 시대에 맞춰 어떤 생각지 못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그게 사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좀 과도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엑스파일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죠. 그렇다면 왜 해체를 추구하는가? 왜 동일성의 철학을 거부하고 해체 철학 방향으로 돌아서려는 것인가? 동일성의 철학은 해체 철학의 그냥 반대일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의 진리를 추구해서 그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위를 이렇게 파악해가는 게 동일성의 철학의 방향이라면 해체 철학은 기존의 것을 좀 흔드는 어떤 의심과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방향이죠. 자, 동일성의 철학으로부터 해체 방향으로 돌아설 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엑스파일을 통해서 포스트 모던의 질문은 현재의 권력 체계를 향하여 질문과 의심과 비판과 해체를 주장하는 셈이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정치 권력이기 때문에 그 의심받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런 의심과 비판과 해체를 추구하면서 달려오는 그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밑에 정부와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 엑스파일. 엑스파일은 이게 뭐냐면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이게 엑스파일 드라마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잠깐 본 적은 있는데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드라마가 미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거는 그만큼 이 시대가 어떤 그 권력 중심에 있는 그 구조나 사람들이 의심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걸 읽어볼게요. 엑스파일은 정부의 통제와 은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불안의식을 그 어두운 화면과 아무런 배경음악으로 담아내는 데 성공한 TV 드라마이자 영화다. 엑스파일의 특징은 우선 그것이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이고 초자연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엑스파일의 사건들은 언제나 미국으로 빠지고 미해결로 끝난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매료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모호하고 불가사의한 열려있는 결말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또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 열려있는 결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마치 무슨 그 마귀의 작업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뭔지, 그리고 기독교 복음은 그 포스트 모던 사주에서 무언가를
참고해서 또 그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후시대의 복음을 전해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라보고 또 기독교 복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강의가 추구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강의 소개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교재도 아마 자료를 파일로 보내면서 교재명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 교재가 한 권 필요하고 반드시 나머지는 또 필요할 때에 구입하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과제는 우선은 모더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자료든 좋습니다. 2개의 자료 이상을 참고해서 모더니즘이 뭔지를 A4로 1페이지 내외해서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세요. 이메일은 이제 아마 이제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거기에 기록이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이 첫 시간 출석 겸 이렇게 될 테니까 조금 늦더라도 너무 늦지 않게 해서 모더니즘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 뭐 아주 바쁘면 그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서 모더니즘을 좀 검색하면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일부 조금 읽어보고 이렇게 몇 가지를 취해서 그렇게 만들어도 좋고 좀 시간 내서 공부할 사람들은 좀 공부해서 정리를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첫 시간 출석의 개념으로 모더니즘 A4 1페이지 정도를 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일단은 광고를 하면서 내용상 책을 보면서 줌으로 진행할지 유튜브로 이렇게 올릴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